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내일이 이제 12월 3일 정말 대대적으로 보수 그리고 이제 진보 좌파 간의 새 대결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지어 말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집회까지 참석해서 빛의 혁명 성공 이거를 축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나라가 정말 X8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집회 요 관련 사항을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 우파들은 이제 청년들이 별도로 주최하는 집회까지도 이어진다. 이게 새로운 변화가 아니겠나. 왜냐하면 그동안에 말이죠. 2030 청년들은 기존의 기성세대 시니어들이 만들어내는 집회에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주도적으로 별도의 집회를 연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1년 사이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 반성문을 써야 된다. 우리 우파들이. 지금 좌파들은 천국을 맞이하고 있고 우파들은 살기도 힘든 이 형극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권순할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글을 요 글이요 오늘요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 형태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간략하게 요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문 내용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앙일보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잘했는데 120개의 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떨어진다. 한마디로 군에 남아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지금 맛이 안 난다는 거죠. 맛 나겠습니까 지금? 예. 자, 그래서 군 내 동정을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포천에서 또 포탄 사고가 발생해서 생명은 지장이 없지만은 무려 4명이 다쳤습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명청 갈등, 멸정 갈등 하는데 이제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3명이 최고위를 내놨잖아요. 예, 그래서 한준호, 김병주, 그 다음에 전현희, 요 자리에 보궐선거의 친명 핵심인 이건태가 나왔어요. 이건태, 이름이 그렇게 여러분께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요, 대장동 변호사 중에 한 명이다. 이재명 변호인 중에 한 명이다. 아주 측근 변호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변호인 중에서 제일 끝발난 있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받은 5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태가 지도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강득구도 마찬가지로 친명인데 지금 끝까지 지금 정청래를 가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청래를 결국은 제거하고 싶어 하겠죠. 예. 그러니까 정청래를 사실상 이제 이 허수아비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친명들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도 나올 정도로 지금 명청 간의 갈등이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드려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중국 공안, 중국에서도 말이죠. 중국 공안 복장을 해갖고 이거를 희화화시키는 활동을 하면 걸려요. 자, 그런데 한국 군과 한국 경찰 복장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SNS에 내놓은 것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재명이가 법적 제재라고 한마디 해야죠. 아니, 지금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하고 중국인들 욕하면 혐중이라 해서 단단히 단속하라라고 지시하는데 이런 중국인들은 왜 이재명이가 입을 안 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러니까 셰셰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지금 대장동 공소 하기한 거, 항소를 포기한 거, 이거를 갖다가 국정조사를 하자. 지금 공식 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공식 안건으로. 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말이죠. 지금 내일 집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우파 집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이죠. 연합뉴스 같은 거 보면요. 벌써 이게 좌파 정권이다 보니까 좌파 집회 내용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나 이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는 그나마 우파 집회를 먼저 얘기하는데 이 연합뉴스도 참 골때리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 보수 성향의 단체 우선요. 자유민주주의 청년들이 내일 오후 5시부터 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12.3 개몽절 집회를 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고 인원은 100명으로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5시에 집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이 오후 7시부터 개명
개몽령 집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계엄이 선포된 오후 7시 27분에도 퍼포먼스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 시민대 행진, 그리고 자유주의 청년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그 다음에 신자유연대는 오후 2시부터 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이재명 퇴진을 집회하는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대학은 오후 3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당 차원의 사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불교계는요, 내일 오후 1시에 의사당역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모임인 BOSS 홍대, 보스 홍대, 여기에서도요,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홍대 입구역에서 윤 어게인 집회를 연 뒤에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내일 우리 우파 집회가 여의도 의사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홍대역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어지고요. 좌파 단체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진보단체가 모여있는 내란정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약칭 비상행동, 이름도 정말 아이고 왜 이렇게 길은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후 7시에 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내란정산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여는데 여기에 이재명이가 참석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3천여 명이 모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기념집회를 가진 뒤에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장년도 또 민노총도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요, 지금 세력은 우리 지금 이제 지금 여권의 경우에는 지금 그 시민 대행진, 시민 대행진이 좌파 비상행동 요걸로 돼 있지만은 우리 우파는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청년, 자유대학, 그다음에 내란청산 시민 대행진, 그리고 신자유연대, 그다음에 보수홍대. 그래서 뭐 한 6, 7개 정도가 집회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군 관련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오늘 파주 육군 훈련장에서 30mm 대공포탄이 폭발해서 4명이 다쳤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부상원 3명, 군무원 1명. 그래서 군 헬기를 타고 수도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 어깨 부위의 부상과 낙상, 이명 증상을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사고는요, 지금 이 파주 훈련장에서 대공 사격 훈련을 하고 있던 중에 탄 한 발이 폭발했어요. 그런데 이 폭발은 송탄기에 걸린 30mm 제공포탄 한 발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고를 예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군사고가 정말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무할 기분이 안 되니까 기강이 좀 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제목이 말이죠. 계엄 1년 별 20개 초토화됐다. 무한조사에 지쳐서 떠나는 장교들이 널려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인적 쇄신에 수술되어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120개의 별들이 떨어졌고요. 120개의 별들이 떨어졌고 특히 방첩사 별이 제일 많이 떨어졌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준장, 그러니까 원스타 투스타 출신에서도 한 13명, 13명 정도가 더 떨어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3스타 중에서는 30에서 31명 정도가 되는데 권대원이라는 분 한 명을 빼놓고는 싹 다 교체가 됐고 사성 장군도 7명이 싹 다 지금 됐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한 21명 정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계엄버스에 올랐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지금 완스타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잖아요. 근데 이 김상환 지금 완스타에 대해서는 본래 안규배이가 근신 정직의 처분을 내렸어요. 지난 25일 날. 그런데 이거를 김민석이가 이틀 만에 엄정 재조사해 놓고서 하루 만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중징계 1계급 강등을 시켰어요. 이러면서 이제 군이 완전히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거 문책성인 것이죠. 틀림없이.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이달 12월 1일 계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연기가 되는 거죠. 왜? 정권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규백이가 말이죠.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마침표 찍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군 내부에서는요. 이거 보면은 징계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와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함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예. 그래서 계엄 이후 직무정지와 징계로 인해서 해임, 보직교체, 떨어졌거나 별이 떨어질 장성만 최소 120개에 다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9월에는 사성장구 7명 전원 교체, 11월에는 3스타 최전방 6개 군단장 동시 교체, 사상 최대폭의 물갈이 인사. 그래서 중장 보직자 30에서 31명 가운데 직을 유지한 생존자는 권대원 육군 중장, 학군 30기, 합참 차장 발탁. 7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분은 뭐 이재명이가 발탁했으니까 잘릴 리가 없지요. 예. 자, 그리고요. 직접 계엄 사태에 연루돼서 수사선상에 올라와가지고 직무가 배제된 장성이 최소 21명인데 이 사람들도 옷 벗을 확률이 제일 크다. 그리고 방첨사가 7명으로 제일 많다. 당연히 추인사에서 배제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스타, 투스타도 서바이벌 게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계엄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소속 원스타, 투스타 13명은 진급이나 보직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리실 주도에 또 이 TF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도 무한 루프에 빠졌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만 수백 명이 될 것이다.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인력 20여 명, 육해공군 감찰실과 합창 전비태세 검열실 등 50여 명이 계엄 조사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한 70여 명이 투입돼서 조사 탈탈 털으니 여기서 몇 명이 딸려나올지 수백 명이 될 것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이게 새 정부 출발할 때만 해도 적극 가담자가 아니면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부들부들 지금 열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군의 허리인 영관급 장교나 부사관들이 군을 떠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던 인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당연하겠지만은 인사권을 앞세워서 물갈이 하려고 하는 이 기조는 오히려 군의 정치화를 앞당기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국인들이 말이죠. 우리 한국 군과 한국 경찰을 희화하는 이런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그만큼 우리 한국의 군과 경을 희화하는 코스프레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서경덕 선신여대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SNS에서. 그래서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착용한 코스프레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한국 이미지를 낮추는 것이고요. 공권력을 희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거 한중 간의 협력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제재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무비자 입국 비판하면은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래요? 협중, 이거 철저히 단속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거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주한 중국 대사관 또는 중국에 있는 우리 공관들이 중국 정부하고 교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야, 이거 웃기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입을 딱 닫고 있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니까 최씨 정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인스타에 올린 글을 보면요. 중국의 유명 SNS에서 지금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이런 어이없는 행위가 영상 및 사진으로 널리 접하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은요, 한국 경찰 제복을 모방한 의상을 착용한 채 유흥업소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행동을 과장되게 재현하거나 또는 장난스러운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들이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런 콘텐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지금 중국 내에서 공유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러한 군복과 경찰 제복의 무단 제작 유통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데, 한 나라의 공권력을 희화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행위다. 자칫 군복, 제복 사칭 범죄로 악용돼서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 군경이 중국 공안과 협조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고, 중국 누리꾼이 한국 공권력의 조력을 멈추고 기본적 예의를 감추기 바란다. 이렇게 서경덕 교수가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재명이는 뭐하고 있는가? 이재명이는 뭐하고 있는가? 이렇게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셰셰 정권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4달 중순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친명 인사들이 딱 나왔는데 대표가 이건태라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의 초선 의원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가 당대표 맡았을 때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다고 하는 점, 그리고 검찰 사법개혁 관련 활동을 이력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태는요, 지난번에 박찬대를 지지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요,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내용 특유에서 대장동과 대북소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태는요, 지금 정청래를 직격하고 있어요. 당 대표 최고위원도 다른 당직자처럼 동일직 도전 시에는 사퇴 시한을 당헌 당규에 명시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정청래 너 다시 2번 나오려고 그래? 그럼 사퇴 시한 딱 명시해.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친명계에서는요, 이건태를 비롯해서 강덕구 남영희 원해지역 의원장 협의회장,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동철은요, 이재명이가 이건 인재야 해갖고 데려갔는데 지난번에 부산시당위원장에서 경선에서 거듭돼갖고 열받아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청래 측근 중에서는 이모경 의원, 이성윤, 그 다음에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강덕구가 여전히 1대1로 지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등가성을 맞추는 당규에 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변희재 대표가 지금 징역 1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자,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보석이 취소돼서 다시 구속이 됐어요. 상당히 안타깝지 않나. 그래서 1심, 이게 뭐냐면, 지금 손석희 태블릿 PC 이거 조작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지금 요 변희재 씨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을 보면요, 1심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JTBC가 태블릿 PC 내용을 조작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막연한 측측에 기반해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그리고 변희재 씨는 검사 주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8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무분별하게 증거를 신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할 목적도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변희재 씨는요, 여러분들 저도 종종 보도를 해드렸는데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 그리고 본인의 저서인 손석희의 저주, 이거를 통해서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에 파일을 조작하고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재판부는 보고 있어요. 이거를 허위 사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JTBC하고 손석희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해서 기자 이명하고 함께 2018년도 6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 오늘도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늘, 여의도 의안가를 찾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아무리 해봐야
이거 뭐 머릿수가 부족하니까 말이죠. 참 큰일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건 국정수사가 필요하다. 이게 펜앤마이크에서 조사했더니 55.9%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35.3%가 되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검사 감찰을 지시한 거 이화영 재판에서 퇴정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재판 개입이다가 48.5%, 재판 개입이 아니다는 44.8%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 권순활 통화일보 논설 우연, 그러니까 이제 뉴델리의 객원 칼럼니스트가 되겠습니다. 객원 칼럼니스트.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요렇게 전면에 결정적 순간에 자기 당에 칼 꽂는 자들 거듭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라는 거, 이거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요 광고문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좌파들은 잘 나가고 우파는 고생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좌파는 배가 부르고 우파는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인데 87년 개헌 때 종전보다 사회민주주의 요소가 추가되긴 했지만은 헌법의 큰 뼈대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파 가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좌파 가치가 일부 가미된 것이 현행 한국헌법의 근본 정신인데, 그렇지만은 요즘 한국에서는 헌법 가치에 맞는 우파로 살아가는 것은 갓난신고, 어려울 칸자요. 어려울 칸, 신고, 아주 고생길이다 이거죠. 갓난신고의 자갈길이고, 그리고 강성 좌파 또는 패션 좌파라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부귀영화 꽃발길이다. 그러면서 과거 어느 시기까지는 좌파는 배가 고프고 우파가 배가 아프다라는 인식이었지만은 지금은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극좌 반미 운동가들 출세 가드로 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은 그 시절 대학가 운동권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화 운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짜 민주운동은 아니었다. 레닌이나 스탈린, 마오쩌둥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김일성을 추종하는 것이 다수 한국인이 바라는 자유민주화 운동일 수는 없다. 제발 좀 솔직해라. 그리고 극좌 학생 운동권 출신들과 함께 참여연대나 민원연 같은 좌파 단체 출신들도 이 정권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민희, 이건 민원연에서 활동한 것이죠. 방통위 부위원장, 비례대표, 그리고 남양주갑 국회의원, 과방위원장, 얼마나 잘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여연대 출신들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보다도 더 잘 나갔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는 22자리, 김대중 때는 113자리였는데 노무현 정권에는 158자리가 됐다.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현직 임원의 36.1%인 150여 명이 참여연대의 151명, 참여연대의 36.1%인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313개 요직에 진출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이재명까지 추가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자, 그래서 속칭 스카이대로 불리는 서울연대, 연대, 고대 위에 한국 최고의 대학인 참여연대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좌파 카르텔까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박원순, 조희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그야말로 훈장을 사는 것이죠. 거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권의 사슬이 구축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 머리회전이 빠른 젊은이들하면 굳이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조기 신분 상승과 돈벌이를 위해서라도 좌파 운동에 뛰어들만 하겠다. 자, 그럼 우파를 봐라. 한심한 인사정책. 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제대로 된 우파 인사를 얼마나 기용했느냐? 반성해라. 오세훈, 박형준, 한동훈이 말할 필요도 없다. 예, 말할 필요도 없다. 자, 그래서 우파의 경우에는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익 챙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예, 따로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결론이네요. 자, 그래서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그 홍위배들 중 상당수는 철진한 극좌 포퓰리즘과 독선, 막말과 욕설, 욕심이 몸에 밴 한계를 갖고 있다. 반대로 뚜렷한 이념도 철학도 없고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데 기여한 역할도 적은 웰빙 기회주의 정치인들의 몫이 너무 큰 것이 한국 주요 우파 정당의 비극이다. 늘 저질 좌익 세력과 싸우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이익 챙기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저 썩어 빠진 체질을 바꾸지 못한다면 한국 우파 정당 또는 비좌파 정당의 미래는 없다. 나라와 당을 위해서
고생을 하면 나중에 그 보상을 받고 싶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당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저질 좌익 세력과의 투쟁 현장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인지 국민의힘 소속인지 애매한 언행을 되풀이하는 자들,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당에 칼을 꽂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말도 안 되는 정당 체제를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친한계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정교모가 말이죠. 최근에 내놓은 그 성명을 보면은요. 위기의 대한민국, 왜냐하면 내일 대대적으로 집회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국가 파괴 중이다. 퇴진시켜야 할 이유 6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사법부 장악 법치 파괴.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 파괴. 세 번째, 반국가 세력 나라 장악. 네 번째,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의 보호를 경시하는 것. 다섯 번째, 파시즘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여섯 번째,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렇게 해서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옥현 안보정론 TV2, 이거는 가짜 방송입니다. 절대 보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후배들한테, 젊은 자녀들한테 제 방송 강추해 주시기를 적극 권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제 바로 앞에서 아주 정말 이 현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계신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께서 명연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경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설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19일 오후 1시 우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개최하는 광화문 집회에 여러 우리 애국 시민 모두가 전부 전국 방방곡곡에서 와주실 것을 정말 당부드립니다. 내일 1시에 오셔서 이제는 조국이 떠났다고 해서 대한민국 조국이 제대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조국을 살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조국을 반드시 구속할 수 있도록 우리 애국 세력이 하나가 돼서 뭉쳐야 합니다. 조국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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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조국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핵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한테 속은 거 다 아시죠? 속았다! 김정은한테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문재인 하면 속았다 세 번 하십시오. 문재인!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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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조선일보 보셨죠? 지난 작년 9월 제3차 평양 정상회담 때 주먹이 몇 개가 올라갔냐면요 9대가 올라갔어요. 9대. 내려올 때 5대만 4대만 내려오고 5대가 텅 비어서 내려왔어요. 이거 국정조사해야 되겠죠? 이 주력에 도대체 뭘 싣고 가고 뭘 평양에 내려놓고 오고 왔는지 밝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밝혀내자 하면 옳소 해주십시오. 3번 밝혀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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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지금 국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보해낸 것이고 가짜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상회담과 관련된 물품은 보안이다. 저도 정부에서 33년간 외교안보 남북관계만 해왔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건 알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공개 방법도 있습니다. 조국과 관련된 얘기만
비밀의 표시라고 강요해서 되겠습니까?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래도 알려줘야지요. 맞지요? 그 중에 5톤짜리 트럭 한 대는 청와대의 제2부속실 전용 트럭이었다고 합니다. 제2부속실이 뭐하는데 아시죠? 김정숙 여사 담당 전담 비서관실이 제2부속실입니다. 5톤짜리 트럭 한 대는 제2부속실 소속인데 그걸 밝혀야 몰빵치겠다고 해요. 그런데 통일부와 달리 관세청에서도 조금 진전된 내용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되느냐? 지금 대북 정책의 기본이 뭡니까? 굽실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커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북한 관계를 다루니까 트럭 9대가 넘어간 것도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김정은이한테 속지 않게 해야 돼요. 김정은한테는 속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이 정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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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때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한 이 나라를 우리 자식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되겠죠. 제가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하면 여러분들은 지키자 이렇게 3번 반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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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지키자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지켜내기 위해서 바로 내일 오후 1시 우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중심이 돼서 전 국민이 광합을 해서 하나가 돼서 청와대에 정말 분노의 함성을 보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애국 세력 여러분들, 내일 1시 광화문에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당원 정부 동지 여러분, 저는 당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애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게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김정은의 하수인이나 배변인이 아니라 김정은의 노예로 괴뢰 정권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재인은 아무리 사죄하라고 해도 사죄하지 않습니다. 퇴진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이 김정은 독재자의 괴뢰 정권으로 전락한 그 중고를 이제부터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김정은 폭거를 견디다 못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한성홍 모자가 굶어 죽은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울분을 넘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가, 그것도 어린 모자가 굶어 죽이는 이 정권, 괴뢰 정권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정은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는 한성홍 모자가 굶어 죽은 다음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남조선에 자유를 찾아갔다고 하지만 거기서 굶어 죽었다. 남조선에 있는 혁명가들과 손잡고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남조선을 우리가 깔고 앉으면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게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 정권이 괴뢰 정권이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이
지금 종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 이국의 방어선이 모두 뚫렸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걔네는 한국에 있는 김정은은 백마를 타고 저 상전 백두산에 올라가 중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굴하게 김정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 병사 두 분이 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북한 걔네들이 총 한 발 쏘면 무자비하게 철퇴를 내리고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라고 명령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정부가 못하면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나라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들 우리 우파가 이기지 못하면 이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 자들이 저자들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퇴진시키고 대한민국을 사수하자. 저는 대한민국을 사수하는데 내 몸을 모조리 바치고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탈북이들로 함께 참여한 안찬일 박사와 양세진 대표, 이철수 대표를 비롯한 탈북자 동지들도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뒷담으로 이뤄낸 우리 자유대안을 사수하자. 문재인은 퇴진하라. 조국을 당장 구속시키라. 정의와 공정과 진도의 가면을 탈을 쓰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주사파 사회주의자 조국을 당장 구속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세 자녀를 거느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린 딸이 8살이고 제 둘째가 10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소중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알고 있기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유우파가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을 여기서 선언합니다. 탈북민 3만여 명의 탈북민들도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대한 만세! 저 사장님, 오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오늘 국민보고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신의하수를 살아가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조국 구속을 시키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함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퇴진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 함성이 청와대까지 반드시 전달되리라고 봅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우리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이러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현 정권이 제대로 듣지 않으면 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로 빠지기 전에 정부 여권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목소리, 그 다음에 애국 세력의 목소리를 반드시 정책에 녹여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보 정책도 반드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과 애국 세력들이 요청하는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헬스 끝까지 해주실 거죠? 네, 끝까지 중계에 참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